매일 문제를 풀고 어떻습니까? 봐요. 근데 문제풀이 방법을 모르고 매일 푼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관된 읽기 시간을 가져라. 네. 정해진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매일 푸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간단해. 그러니까 매일에서 안 좋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운동. 운동. 네. 운동 매일 하면 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푸는 건 좋은데 올바른 독해 방법으로 풀어라. 그럼 비문학 독해, 지문 읽기 방법을 한번 하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문단을 구성하는 게 뭐였습니까? 문장. 문장이었죠. 그 문장을 구성하는 건 뭐죠? 단어. 문장을 구성하는 건 문장 성분입니다. 그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뭘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수로일까요? 수로. 수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로 읽기 독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로 읽기 독해가 뭐냐면 서술어의 글쓴이의 생각이라든가 판단, 관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술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학교 선생님 나하고 이제 반말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밥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기성아 밥 먹어? 주어 생각해 보세요. 밥 먹어. 밥 먹어. 목적어 생각해 보세요. 먹어. 먹어. 말 되죠. 네. 그런데 먹을 생각해 보세요. 규성아 밥. 너는 밥이야 이런 뜻인가? 밥을 지으란 얘기야. 밥을 쌀을 구해오라. 뭘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 하기성 소장님은 잘생겼다. 이게 하기성 소장님 바라보는 정지훈 선생의 관념이에요. 그럼 하기성 선생님은 잘생겼다는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잘생겼다는 수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겼다. 글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 읽기 독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로 읽기 독해를 했어요. 문단을 구성하는 원리가 뭐의 원리냐면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통일성. 하나의 문단 속에는 하나의 화제와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문단은 나눠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은 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완결되어 있게 끝나야 됩니다. 네. 문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한 문단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 문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단의 내용이 뭐였는가를 정리하죠. 네. 그럼 그 문단 5개 문단이 있어요. 5개 문단을 정리하면 나머지 문단을 대표하는 중심 문단이 있습니다. 그 중심 문단을 우리가 주제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주제 문단은 전체 중심 문단의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독해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을 읽었어요. 화제가 뭔지 몰라요. 자, 글을 읽었는데 화제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언어의 특징을 알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화제는 뭔가요? 인간 언어. 인간 과제는 뭔가요? 알아보죠. 알아보죠. 특징. 특징입니다. 네. 근데 학생은 과제와 과제조차도 모르거든요. 그 뻔뻔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인간 언어의 특징이 나올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주장을 선생님 논술하신 거 어디다 주장을 합니까? 주장을 어디다 할까요? 처음, 중간, 끝 어디 중에 합니까? 원래 그냥 통상적으로는 끝에 하죠. 네. 일반적으로 비문학 독해에서는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갈씩 있고 미갈씩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주장을 앞에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부연. 뒤에는 부연이 아니고 논거라는 걸 아, 제시하거든요. 논거. 네. 간단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문제였는데 어떤 그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의 설명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게 뭐였냐면 논설문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는 이 글의 주장이 뭐고 그다음 이 글의 글의 전개 방식이 뭐냐는 거였거든요. 답이 뭐였겠습니까? 답이 논증이었어요. 논증. 왜냐하면 주장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 논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두 개를 묶으면 논증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면 문제풀이 방법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그러니까 없지만 결국은 이 국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문을 읽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리고 단락별로 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윤 선생님이 읽어야 잘 돼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 애들 네. 독해 방법은 맞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독해 방법 알려드릴까요? 볼펜 잡아 일단. 지문에 줄거요. 이제 풀었어요. 또 다시 또 줄거요. 또 풀었어요. 세 번째 문제 풀려다 보니까 줄은 것 때문에 글씨가 가려. 이런 독해를 무슨 독해라고 하냐면 막무가내 독해라고 하거든요. 모든 문장에 이렇게 밑줄을 밑줄을 그으면서 그으면.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작 문제풀이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접속어의 사용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문단과 다문단인데 문단과 문단의 연결고리가 그리고로 연결됐죠. 네. 그럼 두 문단의 관계는 병렬되는 관계거든요. 네. 이러한 고리들, 접속어라든가 지시어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면서 독해를 네. 한다면 지문 독해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논리적 그 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제지시어라든지 아니면 결론지시어나 이런 걸 찾아놓고 보면 이 전체적인 단락에서 어떤 결론이 뭐고 근거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글의 핵심 내용을 물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문단에 혹시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지시어가 있으면 접속어가 있으면 그 시간 없을 때 맨 문단 마지막 문단만 맞아요. 읽고 그렇게 내용 정리 다 해주거든요. 실은 이제 보통 특강 형태로 뭐 네네. 판서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비법 전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앉아서 토크 형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우리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엄청 혼나면서 못한다고 틀렸다고 아니 우리는 항상 뭐 일상화돼 있으니까 경주생이 나오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이상해. 예? 일부러 틀려야 문제를 되니까. 맞히는 거. 아 맞히는 거. 중에 중요한 맞춤법입니다. 네. 문제는 맞추는 게 아니고 맞히다. 네. 관역에 맞추는 게 아니고 맞히다. 네, 맞추다는 이거죠. 퍼즐을 맞추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어가 합격을 좌우한다 국어 1등급 가지야.